제가 그전에도 뭐 681 고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681 고지가 무슨 뜻입니까? 681 고지는 산높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높이인데 여기가 자연경관이 정말 수려하지 않습니까? 들어와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산세가 깊고 물도 수려하거든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큰 품을 이렇게 펼치고 있을 때 태평성대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난세에는 또 세상에 이렇게 뭐 독소들을 피해서 이 골짜기에 들어와 산 사람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681 고지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내놨는데 유교 전후로는 그러니까 1949년부터 해서 한 2, 3년간 여기가 일명 이제 빨치산이죠. 빨치산이 점령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681 고지가 산세가 꽃봉오리처럼 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주변을 전부 다 볼 수도 있고 뭐 바람막이라든가 조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공간에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망대라고도 이 동네 사람들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 빨치산에 갈산 부대가 거기 주둔을 하면서 2년을 있었다 그래서 그 낮에는 군경이 있었고 밤에는 이제 빨치산이 이렇게 장악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갈산고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 골짜기는 그 빨치산뿐 아니고 조선조 말에 후군이 시할 때 유생들이 군왕의 폭정을 피해서 골짜기에서 은둔을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들 그리고 그 천주교를 탄압할 때 많은 교도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폭포에서 쭉 거슬러 중림굴이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냈던 적들. 그 이후에도 민초들이 골짜기에 들어와 가지고 숯을 꽂고 또 쇠붙이를 녹여서 쇠를 만들고 하고 숯가마터 그리고 쇠구리터가 도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유교성으로 681 고지 갈산 부대인데 거기에는 익히 이름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죠. 하준수라고 남도부라고 남도 살아있는 그분이 주력부대로 있었고 그다음 부연철이라고 현재 그때 활동하는 분이 유일하게 살아서 책도 쓰고 활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이라는 분은 김정일의 성혜림의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를 무대로 해서 2년간 활동을 했죠. 그러면은 이 원래 지명은 이 갈산 고지가 맞고 이 산의 높이가 681m라서 681 고지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분들은 갈산고지라는 빨치산들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YS 정부가 초창기에 들어오고 나서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미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돌리보내고 강제 납북된 어부를 남한으로 받고 서로 막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많이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 뉴스는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막교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산을 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했던 노인이 전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월이 이만큼 바뀌는데 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을 북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 젊은 시절에 보냈던 곳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계곡에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 입대하에 돌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지명이라는 게 이렇게 궁금해서 참 동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물었더니 그분들은 이 지명을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도 그때 681 고지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참 내가 미처 몰랐던 걸 많이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분은 이제 왜 전향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다북하느냐가 궁금해가지고 몇 분 물었더니 이 파리스 길을 올라오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저를 보고 길금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참 측은하고 불쌍하게 산다. 미 제국주의의 그 표현을 하자면 똥찌꺼리기에 물들어가지고 사는 게 참 불쌍하다. 곧 그 위대한 소련께서 해방을 하면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산하고 물었을 때 너무 씀뜨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저렇게 무섭다는 거, 노인이 돼가도 당당하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어쩌면 어디 체면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참 너무 씀뜨했었어요. 그런 경우 혹시 그분의 이름을 밝히면 곤란할까요? 이름을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로 끝이 났으면 등골에 땀이 나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봐도 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 올라간 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알아보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지나간 얘기인데 네. 그때 우리가 미 진양 장교실을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납북거부가 그 성함 받았습니까? 손해보고 장사는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고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저기가 역사적으로 참 여러 그 사건, 야환을 가진 곳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그냥 아름답게 보면 한없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픔으로 보면 한없이 아픈데, 아픔이라는 게 세월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아픔을 본인의 가슴을 안아서 소화를 시키면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골짜기에 35년을 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들이 이 골짜기에서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까 했는데 지금 지나가서 돌이켜보면은 오랫도록 입안에 향기가 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골짜기에 보면 집집마다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쓰고 있었어요. 시골에는 뭐 그랬겠지만 쓰고 있었는데 그 여름에라든가 이렇게 그 배설물 벤을 봐놓으면 밑에 구더기도 썩고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그게 겨울 한철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삭고 사가지고 하얀 물이 됐을 때 그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이라는 구더기 썩고 냄새도 나고 그런 아픔들이 삭고 검사가 가서 그냥 냄새 없이 한 잔의 민경수처럼 와닿았을 때 그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이과일까지까지 올라가는 이 모노레일입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쓰지 못하고 있어서 아깝네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견고하게 해놓은 것 같다, 그죠?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고. 예. 자, 우리 작가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숲에 들어와 보니까네 그 나무가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고. 우리는 전부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자고 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 곳에 옆에 모노레일을 깔고 또 철길을 놓고 그것도 부실공사로 사용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미 주인인 이 산의 주인은 숲이고 나무고 예. 뭐 태고 때부터 쭉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들리지만은 산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찰나적이거든요. 예. 그 저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산에 들어오면서 내가 다 봤다고 하고 내가 느꼈다고 했던 것들이 여름날 불꽃에 맺힌 이슬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슬은 햇볕이 나면은 쫙 영롱하게 빛이 나지만 찰나적으로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도 이 산을 지금 걷고 있고 산을 얘기하고 또 좀 편리하고자 해서 이렇게 산 곳곳에다가 나무를 대고 또 바위에 쇠말뚝을 받고 레일을 깔지만은 정말 찰나적이거든. 그래서 이 산의 주인은 숲이고 나무고 자연이니까 인간이 들어올 때는 정말 신중해가지고 주인에게 충분히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찰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은 금방 들통나죠. 기교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흉물스러운 게 생겼고 언젠가는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뜯어내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당장 일이죠. 뜯어내든지 보강공사를 새로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구만요.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뭐 자기끼리 작당을 해가 만들어 놓고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뒷팔이 거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거 이제 걸어가는 길이고. 예, 전망대. 예. 참, 그래서 옛날 981 고지에 살던 아낙들이 여기에서 뭐 빨래거리나 그 다음에 치사 도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물도 길러다 묻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짧은 2년이나마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지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참 짧은 시간에 뭔가 누가 좋은 말을 하면 그게 호흡해서 참 산으로 끌려온든지 자발적으로 달려왔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죠? 그렇죠. 작가님, 보니까 이게 좀 산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좀 흉물이기도 하지만은 기왕 들여놓은 공사비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재 여기까지 저기 아까 그 편신인데서 이게 출발을 하죠. 예. 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저기 요 길이가. 휴양림 하단에서 상단까지를 이걸 그러니까는 하단이 이 출발점이고 상단을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예. 상단과 하단 거리가 실제로 계곡 거리는 한 3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산이 요즘 왔다 갔다 하니까 약 4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애당초에 안 태어나든지 태어나면 제 모양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가장 가슴 아프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좀 제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 뭐 아예 흉물스러우니까 드러내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저도 뭐 기왕에 이렇게 뭐 설계를 했고 하시니까 그 안전에 문제 없도록 보완해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보니까 길이가 또 요게 또 이게 68 거기까지 가는 길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길이도 만만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왕복 한 7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놀이시설로는 참 뭐 일품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놀이시설로는 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꼭대기에 신불산에도 오래전에 케이블카를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뭐 그걸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기왕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흉물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지자들에도 가보면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가 만들어 놨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 문제라든가 그다음 관리 문제가 돼갖고 방치해 놓은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저거는 아니라는 생각들. 네. 어떤 데는 보면 화가 나요. 저걸 그렇죠.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됐던 생각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 그렇죠.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긴 거리를 그다음에 저 국이름 관리사무소에서 했으니까네. 그러면 이거는 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저 지금 뭐 그런 소재를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우물우물 넘어간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게 그 국민은 관리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헬스도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건- 헬스가 들어간 거죠. 예,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보고 예. 지금 기왕에 잘라내고 망가질 거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회는. 그러면 이 보완해가지고 예. 그냥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도 쭉 앞으로 옆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대단히 긴 거리입니다. 자재비도 엄청 들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보면서 이 산을 오르고 이렇게 보면서 그 산에 지나치게 뭐 데크라든가 설치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예. 예전에는 조금 어필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원래 예산 가져온 걸 안 쓰면은 돌리보내면은 내년에는 받지 못하니까네 그냥 뭐 어디라도 갖다 설치를 한답니다. 그게 공무원 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런 책임을 질 사람은 이걸 전문을 한 사람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냥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무례한이 와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스포트 TV는 인류 최초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연계한 유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채널을 통해서는 즐겁고 유익한 볼거리 및 정보 제공으로 정서 함량과 교양 정진을 기하고 블로그에서는 프로스모 입장에서 공정하게 가성비 높은 맛집, 아늑한 힐링 카페, 편안하고 쾌적한 펜션 등을 소개하고 있사오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블로그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구독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